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자유여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조만간에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데 어떤 점을 신경 써서 가야 더 재밌고 즐거운 여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해외여행 갈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패키지 여행이죠. 패키지 여행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계획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몸만 가가지고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 여러 군데 보여주고 많은 볼거리를 볼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뭐 비용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여행을 여러 번 가다 보면 이 패키지 여행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래 있어봐야 1시간, 뭐 보통은 뭐 20분, 사진만 찍고 모일게요. 뭐 다시 다음 여정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은 내가 즐기고 싶을 때 머물고 싶은 곳에서 충분히 그 여행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패키지 여행의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패키지 여행을 몇 번 했다가 이걸 자유여행을 해보는 게 한번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유여행이라는 거는 뭐든지 출발부터 도착까지 그 과정 여러 가지 세세한 준비들 이런 거를 다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망설이고 그러기는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 자유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니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패키지 여행보다 더 많은 즐거움, 효용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은 이제 거의 생각도 안 하고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여행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유여행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거를 가장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갈 거니까 겨울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베트남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유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유여행이든 뭐 패키지든 처음에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몇 박 며칠로 갈 것인지, 언제 출발해서 언제 올 것인지, 어느 공항에 도착해서 어느 공항으로 빠져서 돌아올 것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처음 계획하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일정을 짜는 데의 시작은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행기표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숙소에 대한 문제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비행기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공권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항공권을 어디서 알아보느냐? 많은 분들이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할 때 여행사에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행사에서 또 워낙 많은 항공권들을 다루다 보니까 의외로 좋은 상품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니더라고요. 여행사가 중간에서 항공권을 되팔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챙기겠죠. 아무래도 항공권의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에 일반적인 이제 뭐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항공편들을 다 각각 비교하면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항공권을 알아보실 때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사이트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공권을 검색을 할 때는 출발지와 도착지, 뭐 이거는 보통 이제 공항 이름이죠. 그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출발하느냐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요금이 나오죠. 여행자한테 좀 불편하고 불리한 그런 여행 시간이면 요금이 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저녁에 출발한다. 저녁에 출발하면 하루 벌써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금이 쌉니다. 근데 아침 일찍 출발한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금이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과연 나한테 시간이 충분하냐? 그러면은 그 시간을 충분한 걸 활용을 해서 저렴한 항공 요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비싸더라도 아침 일찍 출발하는 그런 항공편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항공권이라는 게 이제 한번 선택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공권 예매했다가 못 가게 된다. 그럼 항공권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항공권 취소는 보통 90일 이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권을 예약하시게 될 때는 그 구체적인 조건, 취소와 관련된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90일 이전에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건데, 그 이후에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달 전이나 1달 전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취소가 아주 불가능한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수수료를 얼마나 물어야 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보시고 이게 나한테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 꼭 베트남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베트남을 갈 때 항공사를 선택한다 할 때 많은 분들이 국적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 회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한국 승무원들이 다 타 있고 한국 비행기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편한 측면에서 그런 국적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 불리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사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면 그 이외의 한국의 적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같은 노선을 취향하는 항공사의 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더 편리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베트남 뭐 국영 항공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남아시아를 취향하는 항공사의 비행편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대신에 한국 승무원들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한 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게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중에 승무원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한국 사람이 탔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뭔가 다급한 요청을 해야 될 때는 한국말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런 한국말 소통이 가능한 승무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뭐 승무원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밥 달라, 밥 아니면 음료수, 물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정도는 영어로 간단하게, 예, 물, 워터, 예, 아니면 뭐 음료수면 뭐 콜라, 영어식으로 얘기만 하시면 되죠. 사이다가 필요할 때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파는데 사이다 종류의 음료, 외국 음료인 스프라이트나 아니면은 세븐업, 예전에 세븐업 뭐 우리나라에서도 팔았으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커피나 맥주는 비어죠. 뭐 그런 식의 얘기, 뭐 간단한 용어를 그냥 쓰시면 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식사를 어떤 거, 자, 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먹을래? 라고 할 때 그거를 다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자, 어떤 게 있는지 보여달라. Show me the dish.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 보여드리고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앞이나 뒤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올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거, 저게 치킨이고 저게 소고기고 이런 거를 보시고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만 해도 한국말로 해도요, 다 이 바디랭귀지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굳이 국적 항공사를 돈을 더 주고 이용하는 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항공권은 다 예약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두 번째는 이제 호텔 예약입니다. 호텔 예약. 근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TV 그 광고에 보면 뭐 호텔스 컴바인이니 무슨 호텔스닷컴이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호텔 예약하는 앱이라고 그러나요? 그 서비스를 홍보를 하는데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현지에 있는 거의 모든 호텔 숙소를 다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고다라는 그 회사를 이용하는데요. 뭐 다 제각각 장단점이 조금씩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을 자꾸 이용을 해야 그 해당되는 고객한테는 점점 더 저렴한 할인이 들어가니까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곳을 정해서 그 한 곳을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을 선택을 할 때는요, 당연히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 숙소의 등급, 보통 몇 성 그러잖아요. 3성, 4성, 뭐 5성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등급이 몇 등급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숙소에 대한 이미 사용한 이용자들의 평이 있어요. 그런 이제 여러 앱들은 그런 걸 잘 준비해 놨는데 그 평들을 잘 읽어보면 이곳이 뭐 종업원들이 친절한지 아니면 숙소가 안락한지 아니면 불편한지 어떤 측면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숙소든 완벽한 곳은 사실 없죠.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좀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로 못 참는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평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숙소를 선택할 때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딱딱하거나 불편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숙소를 정할 때 그 평판에서 침대가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무조건 패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호텔을 예약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아니면 뭐 내가 선호하는 어느 그런 지점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이런 거를 숙소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내에 가까우냐 아니면 어디 뭐 재래시장 뭐 동남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베트남의 뭐 호치민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 반탄시장 그쪽에 가까우냐 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숙소를 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대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숙소가 더 비싸집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나는 좀 저렴한 숙소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주요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위치한 숙소를 선택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그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게 뭐냐면은 개인이 자기 집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이 쓰게 하고 돈을 받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대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갈 때 현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거나 아니면 호텔 이런 거보다는 직접 사람 사는 공간에 들어가서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호주 막 이런 데를 여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더라고요. 이 에어비앤비가 복불복?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좋은데 어떤 데는 비용도 비쌌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는 시설인 거예요. 사진만 그럴듯하게 찍어 나가서 속았던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뭐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기껏해야 평을 나쁘게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다 그 불편을 겪었는데.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별로 제 경험상은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숙소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호텔,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뭐 한 3, 4개월 아니면 심하면 6개월, 1년 전에부터 예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숙소를 예약을 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숙소를 받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숙소를 발견했을 경우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처음에 숙소를 예약할 때 이 숙소를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옵션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당연하지만 이걸 요번에 확정한다. 앞으로 다시는 못 바꾼다. 이렇게 됐을 때는 비용은 싸지죠. 근데 경험상 보면 중간에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8, 90%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 더 비싸지는 건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 숙소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4, 5개월 전에 어떤 특정한 숙소를 뭐 1박당 8만 원에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좀 지나서 내가 선택한 숙소 잘 있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나? 그래가지고 다시 호텔 예약 사이트로 해서 똑같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약한 비용보다 더 싸져 있는 거예요, 이 방이.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까처럼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놨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비싸게 예약했던 걸 취소해버리고 더 싸진 그 방으로 다시 예약을 잡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같은 숙소를 훨씬 더 저렴한 이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숙소, 뭐 좀 더 유리한 그런 숙소 이런 것들로 중간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약을 쉽게 수수료도 물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권, 비자 문제인데요. 뭐 여권은 다 아시죠? 요즘은 전자여권이라고 해서 전자칩이 삽입되어 있는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 이 전자여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별도의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권만 기계에다 대면 통과, 패스 이렇게 되는 공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시아가 되게 그렇지만 다 무비자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무비자로 들어가는 날짜, 기한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 내에 베트남 여행을 끝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옆에 라오스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왕 온 김에 다른 나라도 가볼까? 자유여행이니까요. 자유여행은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갈 생각을 하시는데, 자, 베트남이 무비자인 조건은 다른 나라에 나갔다 들어오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올 예정이라면 꼭 먼저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무비자로 베트남에 가셨다가 라오스나 다른 나라에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국경에서 비자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나 무비자로 왔는데 그러면 입국이 거부당하실 수 있습니다.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트남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요. 자기 나라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금방 나갈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돌아가는 항공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를 가실 때는 미리 돌아가시는 항공편 다 우리 미리 예약해 놓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항공편에 대한 뭐 영수증이나 아니면 바우처라고 그러나요? 그 항공권 그 프린트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같이 가지고 가셨다가 그쪽에서 만약에 입국할 때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여달라 그랬는데 없다. 아니면 뭐 예약했지만은 보여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 여행 가면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휴대폰이죠. 휴대폰. 내가 그 나라에 가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로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쓰는 핸드폰 그대로, 그 전화 그대로를 그 현지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국제 통화료가 나오게 되긴 하지만 그 통화료가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40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로밍을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로밍이 꽤 비쌌는데요.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게 베트남에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는 4기가를 쓸 수 있는 거. 4기가면 굉장히 크죠. 현지에서 자유여행할 때는 검색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검색하고 자료 찾아보고 읽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데이터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3명이서 다 이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기존 전화번호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워낙 영화도 보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심칩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유심칩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단점이 내 전화번호가 사라지고요. 전혀 새로운 전화번호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현지에서 통화를 할 때는 통화료가 저렴한데 사실 현지에서 우리가 통화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죠. 젊은 사람들이라면 유심칩으로 데이터 위주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의 또래나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꾸리는 거, 짐 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 꽤 많이 다녀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가방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의미 없다. 간단하게 의복 한 2-3벌 갈아입을 정도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새 옷, 멋진 옷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 옷을 갈아입으시고 돌아다니시면 난 여행자다 라는 걸 광고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범죄의 표적이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소매치기 별로 없죠. 그런데 주요 관광지들 이런 데는 소매치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요 타겟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옷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옷을 많이 갖고 다니면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그러니까 옷은 최소한으로 갖고 다니고요. 필요하면 세탁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지든지 현지에는 코인 세탁소라고 해가지고서 쉽게 옷을 세탁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이용하고요. 가방을 굳이 무겁게 불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달랏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는 여름이다. 그러니까 반팔만 입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의외로 선선할 수 있고요. 달랏 같은 경우에는 가을 날씨라고 해요. 그래서 거긴 산악 지형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갈 때는 봄, 가을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디를 갈 때 거긴 열대니까 거기는 아열대니까 거기는 어떠니까 이렇게 선입견으로 쉽게 예단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갔던 기존의 여행자들의 얘기를 잘 보시고 의복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어떤 정도의 온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찬과 관련해서는 동남아시아는 우리들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굳이 우리 음식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나는 김치를 먹어야 돼. 그래도 나는 칼칼한 라면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거 좋아요. 근데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현지에 가면요. 한국인 식당도 있고요. 물론 조금 비싸지만 그 다음에 한국의 식료품류를 파는 슈퍼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간단한 컵라면이나 김치 정도는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요. 굳이 여기서 바리바리 싸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공항 이용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의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어떤 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내 숙소까지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거냐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기차편이나 아니면 어떤 뭐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택시들이 바가지 많이 씌우잖아요. 외국은 더 심합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심해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시려면 어느 정도 검증된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왜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요금 갖고 장난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그런 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그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그걸 미리 깔아놓고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거기 현지 택시를 불러서 바가지 쓰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택시 요금은 당연히 한국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좀 먼 거리긴 하지만 공항에서 숙소까지 뭐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뭐 한 2, 3만 원이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베트남에서도 요새는 카카오 택시가 된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외국 익숙하지 않은 택시 앱 그게 내키지 않으시면 카카오 택시도 깔고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로나 이런 데 가면 달러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중의 환율보다 더 비싸게 뭐 바꿔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간다. 그럼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동이거든요. 20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에 해당하는 거면 20배니까 10,000원, 20,000원, 2만 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그 동을 한국에서 환전해 갖고 가져가시면은 손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는요,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동으로 환전하는데 훨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환율보다 훨씬 많이 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베트남에 가서 쓸 돈을 달러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로 내가 한국 돈으로 달러를 살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게 아깝다. 그리고 그걸 갖고 가서 또 현지에서 달러를 동으로 바꿀 때 또 수수료를 주니까 그게 2번 수수료 내니까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달러를 동으로 바꾸는 그 환율이 너무 조건이 좋아서 여기서 달러로 바꾸는 수수료와 거기서 다시 걔네들이 달러를 동으로 바꾸는 데에 지들이 받는 수수료, 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하고도 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달러가 환영받는 나라,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를 가실 때는 현지 통화를 준비하지 마시고요. 달러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달러를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바꿀 때는 무진장 많아요. 널려 있어요. 또 한 가지 팁. 10달러보다는요, 100달러짜리가 더 환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달러 10장보다는 100달러 1장짜리를 바꾸는데 더 좋은 환율로 현지 화폐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상컨대 자기의 재산을 달러로 바꿔놓는 거죠. 근데 10달러로 바꿔놓으려면 부피가 커지니까 100달러로 아주 부피가 적게 간직하려고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달러짜리로 가져가시면 더 좋은 환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라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어지간하면 사 먹지 마라 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그래서 혹시 현지의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좀 번화한 데서, 그런 데서 사 먹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래도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는 약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정로환 이런 걸 선호하는데 그거 먹으면 뭐 금방 문제가 없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실 물이 많은 나라인데 실제로 물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물은 석회 성분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석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에 별로 몸이 적응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걱정 없이 먹어도요. 우리는 그 물 먹으면 거의 배탈 납니다. 설사가 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현지에 있는 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한 생수를 사서 드십시오. 생수는 세균, 석회 성분 이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게 좋고요. 베트남 식당들도요. 어지간하면 물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당에서도 생수 팔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그 생수를 드시는 게 굳이 배탈 나가지고 여행을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런 생수 이런 문제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벤탄 시장.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외국인들한테 바가지 많이 씌워요. 좀 더 가격을 많이 부르고요. 이 동남아시아는요,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왜? 한국 사람들 잘 못 깎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깎을 거를 예상하고 가격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배. 이렇게까지도 가격을 부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진짜 내가 5배를 깎아가지고 불러볼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여긴 그런 데가 아니구나. 제 돈 다 주고 사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속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은 될 수 있으면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굳이 사야겠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건 살 때 재래시장에 가기도 하고 마트에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도요.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현지의 제품의 시세를 딱 확인해 보시면 시장 가면 이거보다 무조건 싸게 사야겠다 라는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하고 실갱이 하는 게 싫다. 그럼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마트에 가서 그거를 정가에 사시면 됩니다. 마트에는 외국인이라고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쇼핑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찰제 안전한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굳이 나는 이 사람들하고 뭔가 실갱이하고 깎고 난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가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여행을 하고 재밌었던 얘기 그리고 또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은 갔다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